5명의 수학 성적을 입력하여 평균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봅시다. 수학 성적을 저장하는 변수 5개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합계와 평균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프로그래밍을 하면요. 이와 같이 프로그램 할 수가 있겠죠. 성적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합계를 구한 다음에 평균을 구하고 합계 평균을 출력하는 거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수학 성적은 그러면 합계와 평균이 계산이 되죠. 그러면 학생이 5명이 아니고 500명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500명의 수학 성적을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변수를 500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가능할 수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다는 것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사용하는 것이 의미가 없죠. 그래서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의 일상생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개인주택에 사는 사람도 있지만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있죠. 개인주택과 아파트의 차이점은 개인주택은 개인이 사용하고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만 아파트는 똑같은 모양으로 적은 공간을 차지를 하죠. 그래서 수학 성적을 입력할 때 수학 1, 2, 3, 4, 5 해가지고 500까지 갈 수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아파트처럼 수학 성적이라는 하나의 큰 변수를 만들어 가지고 번지수를 주어감으로써 번지수를 가지고서 그 아파트의 호수를 찾아가면 되겠죠. 그래서 아파트처럼 하늘아파트 101동 504호 이렇게 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변수도 수학 1, 수학 2, 수학 3 해서 수학 500 그렇게 하지 않고 수학 성적이라는 큰 변수를 만들어 가지고 몇 번째, 몇 번째, 몇 번째 그런 식으로 처리해 주면 되겠죠. 그와 같이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개인주택이 아니고 아파트처럼 변수와 다르게 아파트처럼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리스트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요. 수학 성적이 있고 많이 들어있죠. 이름은 수학 성적 하나지만 전부 다 몇 번째 그런 식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명에 대한 수학 성적을 처리하려면 수학 성적이라는 리스트 하나를 만들고 20번째 수학 성적이다. 그러면 여기에 20번째를 찾아가면 되겠죠. 그래서 수학 성적 리스트 20번째 항목 스크립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리스트를 실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파일에서 자, 리스트는 어디가 있냐면 변수에 있습니다. 여기 변수 만들기가 있고 리스트 만들기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변수고 이것은 변수를 만들어서 여러 개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수학 성적이라는 변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비어 있죠. 여기에다 데이터를 입력을 하려면 클릭하고 자, 이렇게 넣었으면 됩니다. 엔터키 치고요.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삭제하려면 만약에 세 번째 80을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 클릭하고 이렇게 지우면 됩니다. 이렇게요. 입력할 때는 여기를 클릭해도 되겠고 그냥 마지막에서 엔터키 쳐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저장을 하면 스크래치 파일이 저장이 되겠죠. 근데 데이터만 따로 저장하고 싶으면 이와 같이 합니다. 수학 성적 리스트에서 오른쪽 클릭해서 내보내기. 그러면 여기 수학 성적.txt로 되어 있죠. 이 파일의 이름은 지금 현재 만든 리스트의 이름과 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려면요. 들어가서 좀 이렇게 작성이 되죠. 이렇게 저장한 데이터는 다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 수학 성적을 삭제했다고 봅시다. 수학 성적 리스트를 오른쪽 클릭해서 삭제하기. 그럼 데이터가 다 없어졌죠. 그러면 다시 만든다면 리스트 만들기 수학 성적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른쪽 클릭해서 가져오기. 그러면 있죠.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자유롭게 파일에 저장하고 파일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리스트를 찾아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보게 되면은 5번째 100이 있고 그 다음에 13번째 85가 있죠. 이렇게 5번째, 13번째 이런 것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그런 용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첨자라고 합니다. 프로그래밍에서 아주 중요한 용어니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학 성적 리스트 20번째 이런 것들을 컴퓨터 프로그래밍 용어로 첨자라고 합니다. 스크래치에서는 이것을 리스트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배열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첨자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데이터를 삭제하고 데이터를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서 실제로 프로그램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데이터가 몇 개가 있냐면 19개가 있죠. 맨 끝에 건 비어 있으니까 삭제하겠습니다. 18개의 데이터입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수학 성적의 평균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벤트에서 시작을 클릭을 하고요. 변수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변수가 합계를 구해야 되니까 합계, 그리고 평균이죠. 평균. 그 다음에는 합계를 구할 때는 첫째 성적부터 마지막까지 18이니까 18번 다 더하면 되겠죠. 평균도 이 개수만큼 나눠주면 되는데 문제는 이 수학 성적 리스트에 데이터가 몇 개가 있는가를 먼저 알아줘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데이터는 파일에 저장이 되어 있고 파일에 있는 저장 데이터 읽어와서 이것을 처리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몇 개가 있는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몇 개의 데이터가 있는가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에 가보면 리스트에 한번 쭉 보겠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보면 뭐가 있을까요? 여기 나오네요. 수학 성적의 길이. 이걸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수학 성적의 길이가 여기에서는 눌러볼까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수학 성적의 길이를 학생 수에다 넣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학생 수라는 변수가 필요하니까요. 변수 만들기 학생 수. 자, 그러면 됐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해야 될 것은 먼저 합계를 0으로 설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학생 수를 계산해야 되니까 수학 성적 길이를 무엇으로 학생 수로 정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합계 초기화하고 학생 수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제를 하겠습니다. 이제 합계에다가 첫 번째 90, 두 번째 60 해가지고 맨 마지막까지 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연산을 해야 되니까 연산에 가겠습니다. 어떻게 되죠? 합계에다가 첫 번째 합계에 어떻게 되죠? 이 리스트의 첫 번째 거. 리스트의 첫 번째 건데 여기 있죠? 이게 아니고요. 이거네요. 리스트의 첫 번째 항목. 그래서 합계에다가 리스트의 첫 번째 항목을 더해주고 또 다시 어떻게 합니까? 합계에다가 리스트의 두 번째 항목을 더해줘야 되겠죠. 또 세 번째 합계에다 리스트의 세 번째 항목을 더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이 이 리스트의 몇 번째 이걸 우리가 첨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첨자가 1에서부터 학생 수까지 반복이 되겠죠. 그러니까 첨자가 1에서부터 여기가 1, 2, 3에서 학생 수까지 지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숫자로 쓰면 안 되니까 이것도 변수로 사용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첨자를 사용하는 변수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것은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따라서 첨자는 일반적으로 인덱스이기 때문에 변수를 0으로 i라는 변수를 사용을 합니다. 일반적으로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 i라는 건 뭐냐면은 i라는 것은 리스트의 첨자죠. 그래서 이것 대신에 이렇게 넣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건 이제 지우겠습니다. 필요 없으니까 i를 1에서부터 학생 수까지 증가시키면 되겠죠. i를 1에서부터 학생 수까지 1씩 증가시키면 되겠습니다. i를 1씩 증가하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i에다가 2를 더해 가지고 다시 i 넣는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연산에 가서 이렇게 하죠. 연산에 가서 i에 2를 더해서 다시 i에 넣는 방법. 요거죠. 요게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스크래치에서는 좀 쉬운 방법이 있죠. 요 방법이 있죠. i를 1만큼 바꾸기. 그러면 요것하고 요것은 같은 블록입니다. 이것은 스크래치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일반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요 방식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요 방법을 쉬운 방법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을 어떻게 합니까? 요것을 반복을 하는데 어떻게 반복하냐? 자, 제어해 보겠습니다. 반복하는데 무한 반복이 아니고 몇 번 반복도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언제까지 반복하기라는 블록을 사용해야 되겠죠. 어떻게? i가 학생 수가 될 때까지 i가 학생 수가 될 때까지.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i가 학생 수보다 클 때까지 반복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연산에서 i가 어떻게 해요? 학생 수보다 클 때까지 반복하면 되겠죠. i가 학생 수보다 클 때까지 계속 더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i를 증가시키죠. 그래서 합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합계에다가 이렇게 하면 되죠. 합계에 합계 플러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i를 1 증가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자, 해볼까요? i가 처음에 몇이 돼야 됩니까? i가 1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기 값을 i를 1로 정하기. 자, 그러면 여기다 넣겠습니다. 합계는 초기 값을 0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첨자인은 i는 1부터 시작하니까 1로 정하고 학생 수는 이 리스트의 개수를 계산해서 넣습니다. 이게 초기화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i가 1이니까 해보겠습니다. i가 1이 학생 수보다 크냐? 크지 않죠. 그러니까 클 때까지 반복하니까 합계를 구하고 첫 번째 것을 합기다 넣고 그러면 합계가 90이 되겠죠. 1 바꾸니까 i가 2가 됩니다. 그럼 다시 올라가서 2가 학생 수보다 크냐?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밑으로 다시 갑니다. 뭐까지 반복할 때니까 참이 들 때까지 반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i가 2니까 60을 합계다 다시 더합니다. 그 다음에 i가 3이 되죠. 그러면 3이 학생 수보다 크냐? 크지 않죠. 3이 18이 될 때까지, 즉 19보다 18보다 클 때까지, 19가 될 때까지 반복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다 더했다고 해봅시다. 개념이 좀 복잡하니까 17까지 i가 17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i가 17이다. 그러면 17이 학생 수 18보다 크냐? 그렇지 않죠. 그러면 합계에다가 리스트에 17번째 35를 더해 주겠죠. 그럼 여기까지 더해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i를 1 바꾸면 i가 몇입니까? 이제 18이 되죠. i가 18이 되니까 i가 18이 18보다 크냐? 그렇지 않죠. 같죠. 그러니까 다시 합계 넣습니다. 그래서 i가 18이니까 마지막 18, 100점을 합계에다가 입력을 합니다. 더합니다. 그런 다음에 i를 1 바꾸면 i가 1이 몇이 됩니까? i가 이제 19가 되죠. 그래서 이제 19가 18보다 크냐?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거짓이 됐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때까지 반복하라고 했으니까 끝내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평균을 계산하겠습니다. 평균을 계산하기 위해서 평균은 간단하죠. 합계를 무엇으로 나눕니까? 학생 수로 나누면 되죠. 합계를
학생 수로요. 나누어서 이것을 평균에다가 집어넣어 주면 되겠죠. 자, 됐습니다. 그럼 이제 총점하고 합계하고 평균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기 전에 출력 양식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합계, 그 다음에 평균, 그런 다음에 자, 합계를 합계와 결합하기, 평균을 평균과 결합하기. 이제 출력하겠습니다. 1초만 할까요? 블럭을 빨리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도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절약이 되죠. 이렇게 되면 자, 해보겠습니다. 합계 평균. 자, 우리가 작성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다 완성이 되었네요.